안녕하세요 친구들, 후배요. 자, 이번에는 나의 꿈은 어디까지인가 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의 첫 번째 꿈은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천문학자였는데요. 천문학자는 공부를 무척이나 잘해야 되고 수학도 되게 잘해야 돼서 포기했었죠. 별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런 꿈을 갖게 됐었던 것 같은데요. 수학은 정말이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문득 이 수학이라는 걸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사실 더하기 빼기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한다는 게 저 스스로도 황당하긴 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는 못했지만 사실 공부 욕심이 많았어요.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1학기, 2학기 시작될 때마다 새 교과서를 보면서 이번 학기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 잘해서 진짜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새 교과서를 보면서 막 가슴 두근거리고 그랬거든요. 학습 태도도 정말 좋았었는데 저는 정말 학습 태도가 정말 좋았거든요. 아무튼 저의 문자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느닷없이 이 수학이라는 걸 해볼 수도 있어요. 뭐 어쩌면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랬고요. 두 번째 꿈은 발명가였는데요. 발명왕 에디슨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무언가를 발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게 정말 멋지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발명가 역시도 기본적으로 머리가 똑똑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포기. 근데 이거는 사실 천문학자보다도 저한테 안 맞는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계 만지는 걸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계를 막 이렇게 뜯고 막 이렇게 뭐 만들고 하다가 보면 이렇게 막 선 같은 게 연결되어 있는 거에 이제 뭐 막 감전이 된다든가 약간 막 전기가 막 오르고 막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도 기계 만지시는 분들이 가끔 전기가 오르는 사고를 당하시기도 한데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얼리 어댑터?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뭐 남들보다 먼저 사서 막 사용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건 좋아해요. 제가 물건이 어디가 편리하고 어디가 불편하고 뭐 그런 거를 되게 잘 파악을 하거든요. 전자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와, 이건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뭐 그런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저는 뭔가를 장단점을 평가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데 정말 아쉽게도 이 평가에 민감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잘못하다가는 평가를 잘못하다가는 어떤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해서 웬만해서는 제가 속속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평가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진짜 평가로 진짜 자세하게 한다면 진짜 그 누구 못지않게 진짜 잘할 자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 생각하고 그냥 말아요. 그냥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뭐 제가 불편한 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 참고해서 뭐 그거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세상이라는 곳은 내가 없어도 저절로 잘만 돌아가는 곳이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도 저는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뭐 저만의 인생을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비교적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세대들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옛날 전쟁이 밥 먹듯이 일어났던 시대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진짜 뭐 상상이 안 가요. 그 고통이.
어,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이 평화로운 시대를 잘 유지하고 더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세 번째 꿈은 이제 만화가였는데요. 저는 만화로 아직까지 뭐 돈을 10원 한 장 벌어본 적이 없고, 뭐 아직까지 만화가 정식 데뷔를 한 적은 없지만, 저는 그래도 만화가의 꿈을 이미 예전에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정해놓은 선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만화 작업을 이제 계속 노력하면서 계속 노력하다가 언젠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해놓은 어느 선까지 도달을 하면 나는 이미 만화가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이미 예전에 그 선을 훨씬 넘었거든요. 아쉽게도 정식 만화가 데뷔는 하지 못했고 아직까지는 만화로 돈을 벌고 있지도 못하지만 제가 정해놓은 그 선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저는 만화가의 꿈은 예전에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만화를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방송도 만화를 그리는 그 감성으로 방송을 계속 해왔거든요. 요즘은 제가 영상 관련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만화 작업이 잠깐 중단되기는 했는데요. 조만간 영상 작업들이 자리를 좀 잡으면 만화 작업도 다시 이어갈 거예요. 예전에 그랬던 만화들은 솔직히 대중을 의식한 작품들이 전부라고 봐도 좋을 만큼 저의 작업 방향이 대중을 향해 있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는 그렇지 않고요. 언제부터인가는 제가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사실 예전부터 그랬어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대중들을 향한 노력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 경험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제가 만화를 즐기는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만화 작품을 그린다는 게 정말 행복하거든요. 이제 그 문제는 돈인데 이 만화 작업이 아직까지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화 작업을 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도 해야 하는 것이고, 물론 저는 방송이라는 게 실시간이라서 두뇌가 빨리 회전을 하지 못하는 저에게는 조금 힘든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저한테 맞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별것도 없는 사람을 매번 챙겨서 봐주고 응원해주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방송은 저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방송을 봐주는 시청자분들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돈 못 버는 만화 작업들을 하면서 돈을 못 벌고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만화에 저의 모든 걸 다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가끔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이 그 어떤 일을 하든 모든 걸 다 걸지는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걸 다 걸었다가 성공을 하면 좋은데 실패를 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든요. 사람이란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크게 실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노력한 만큼의 성과도 아니고 그냥 아예 성과가 제로라면 그건 정말 너무 끔찍해요. 말로 표현하지도 못할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말들을 사람들한테 하고는 해요. 한 90% 정도만 노력을 쏟아붓고 한 10% 정도는
항상 남겨두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화의 모든 걸 다 걸었다가 생명이 위험해졌을 때 방송이라는 거를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방송으로 먹고 살았으니까 생명의 은인이죠. 시청자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계속 살아오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그 꿈들 말고도 이제는 새로운 꿈들이 생겼어요.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저처럼 부족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말 멋진 학교를 세워야겠다. 뭐 그런 꿈들도 있고요. 사실 이 꿈은 정말 어려운 꿈이기 때문에 잘 안 이루어지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도 이 꿈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냥 갖고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꿈이라는 게 그런 거죠. 갖고 있고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 물론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크게 성공하면 무료 치킨 가게를 여는 꿈도 있어요. 그게 뭐냐? 모두에게 무료는 아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양심상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치킨 가게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만 무료로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치킨 가게인데요. 언제 방송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가게는 망할 거라고. 뭐 망할 확률이 높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뭐 아무 대책이 없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인증 같은 걸 통해서 돈 없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아마도 저의 이 말을 어떤 분들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같이 공평하게 사 먹고 해야지, 뭐 누구는 사 먹고 누구는 안 사 먹고 뭐 그런 게 어딨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냥 저는 우리 세상이 그냥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이 되는 선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고 그러면 그리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지구상에서 굶주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세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만화 같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마도 불가능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만화 같은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크게 성공을 한다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눈을 볼 수 있게 하는 연구에 진짜 크게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연구가 더 빨리 진행이 돼서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더 빨리 눈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참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의 세상은 정말 아름답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하지만 마음으로 보는 건 마음으로 보는 거고, 이제 눈으로 보는 건 눈으로 보는 거니까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 세상에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도 얼마나 많은데 너무 세상을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지금 이 순간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자면 뭐 열대 기후에 막 그 뜨거운 지방에 그런 기후에 사는 많은 굶주리는 분들이 계시고, 뭐 병에 시달리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죠. 제가 하는 말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고통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진짜 우리 전 세계 모두가 손을 잡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노력과는 별개로 이 세상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땅, 하늘, 나무, 뭐 바다, 뭐 여러 아름다운 모든 형태들을 뜻하는 거예요. 저는 좀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대충 감이 오시죠? 이 세상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자체는 정말 아름답잖아요. 뭐 여러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죠. 이 세상 그 자체는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냥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이 세상 그 자체, 이 아름다운 이 세상 그 자체를 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한 그런 꿈들도 있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보시게 되면 정말 좋겠다는 거죠. 아마도 저의 최종적인 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 거예요. 아마도 불가능하겠죠.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과연 부배는 어디까지 꿈을 꾸게 될지, 그 꿈은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자, 그럼 우리 모두 열심히 행복을 꿈꾸면서 계속 잘 살자고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하세요, 친구들. 부배요. 이번에는 작은 소원들 이루기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새삼스럽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고 원함이라고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소원이란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원이라는 것을 크게 나눈다면 작은 소원과 큰 소원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일단 작은 소원이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작은 소원이라는 것을 크게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는 소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든지,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라든지, 물론 지금 제가 말한 두 가지의 경우들이 작은 소원이냐 큰 소원이냐는 아마도 사람들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소원이 큰 소원일 수도 있고, 평소 공부를 조금만 해도 성적이 쑥쑥 오르는 학생들에게는 아마도 작은 소원일 수도 있겠죠? 직장인들도 물론 마찬가지겠고요. 능력이 탁월해서 쉽게 승진을 하는 직장인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노력을 많이 해도 승진 한번 해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그런 직장인들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작은 소원이냐 큰 소원이냐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이겠지만 일단 저는 작은 소원이라는 것을 크게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는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쉽다는 뜻이 아니에요. 쉽다는 뜻이 아니라 크게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켄터키 후라이드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다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으로 큰 성공을 이루셨다고 해요. 켄터키 후라이드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이지 큰 소원을 이루셨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을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서 이루셨으니까 말이에요. 어떤 결과를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작은 소원이냐 큰 소원이냐가 결정되겠네요. 큰 소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 크게 예를 들자면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소원이 정말 현실적으로 큰 소원이 아닐까 해요. 뭐 어쩌면 말이에요. 정말 어쩌면 능력도 있고 정말 큰 운을 타고났다면 어쩌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일이라는 건 정말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큰 소원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룰 수 있는 확률은 정말 작지만 능력과 운이 따라준다면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더 큰 소원, 우주를 정복하겠다. 뭐 그런 소원.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서 가끔 하는 우스갯소리 같은 건데요.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왜냐하면 사람에겐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오래 살아야 10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주 기술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주 밖으로 막 자유롭게 여기저기 막 다닐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아직까지는 없고요. 행성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일생 자체가 끝이 나버릴 거예요. 또 거리가 훨씬 더 먼 그런 행성은 한 번 가는 데에만 평생의 시간을 다 써야 할 수도 있고요. 또 거리가 훨씬 더 먼 거리의 행성은 사람의 인생을 모두 다 써도 도착하지도 못하고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과 불가능은 사실은 시간 문제랍니다. 만약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가능하겠죠. 저는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대를 잇고 또 대를 이어서 먼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겠냐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개인 한 사람에게는 수명이라는 게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무엇이든 다 이루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의 길을 걷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인류는 대를 잇고 또 이어서 결국에는 무엇이든 다 이루어내고야 말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작은 소원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심하게 걸린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우울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안이 온통 엉망이에요.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마치 자세히는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그런 상태일 건데요. 그런 우울증이 심한 사람에게는 누구든 하는 청소라든가 빨래라든가 여러 집안일들이 정말 힘든 일이고 힘든 소원 같은 걸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세상이
너무 어려운 세상이다 보니까 그 어려움에 가려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세상에 재미없는 것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 재미라는 거조차도 세상의 어려움에 가려져 있죠. 세상에 가려져 있지 않은 어떤 재미는 쉽게 느낄 수 있고요. 세상에 가려져 있는 재미는 쉽게 느낄 수가 없죠. 사실 세상이라는 곳은 정말 재미가 있는 곳이에요. 단지 세상을 재미있게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재미가 떨어지는 거죠. 이것은 운동을 해서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보충하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 작은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재미 하나하나가 작은 소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보잘것없는 작은 소원들 하나씩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나중에는 그 작은 소원들이 큰 소원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오늘 작은 소원들을 몇 가지 이루었어요. 일주일이 넘도록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다운돼 있어갖고 빨래를 못 돌려갖고 빨래가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부터 이대로는 계속 가다가 안 되겠다. 나는 며칠 안으로 빨래도 돌리고 청소도 하고 그럴 거야 라고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계획을 세웠는데요. 오늘은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작은 소원 2개가 이루어졌죠. 집안일을 세세하게 분류하면 2가지 이상의 여러 개의 작은 소원들을 이루었네요. 혹시 그거 아세요? 몸을 활발히 움직이면 두뇌가 활성화가 되어서 머리가 좋아진답니다. 사실 그걸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느껴왔었는데 그 어떤 과학자분들의 연구로 인해서 엊그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됐네요. 과학자분들이 그런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집안일을 깨끗이 계속해서 두뇌를 활성화해서 작은 소원들을 더 많이 이루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작은 소원들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하세요, 친구들. 부배요. 이번에 할 얘기는요, 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발 자전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타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자전거가 비싸기도 했고 또 자전거를 사도 마땅히 놓을 곳이 없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부모님께서 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전거 탈 때 조금씩 빌려서 잠깐씩 타보고는 했는데요. 그때 2발 자전거를 처음 배웠고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다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중고 자전거를 하나 사다가 잠깐 탔었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대략 한 27년 만에 자전거를 다시 타게 됐었는데요. 왜 자전거를 다시 타게 됐었느냐?
그동안 어렸을 때 자전거를 가지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결국엔 대략 27년 만에 자전거를 다시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탔을 때는 엉덩이가 그다지 아프지 않았는데요. 커서 타니까 엉덩이가 얼마나 아프던지 한 달 조금 못되게 탔나? 그렇게 한 달 정도 타고 자전거를 그만 타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버렸는데 그걸 또 버리려니까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서 밖에다가 종이에 써붙였죠. 버리는 자전거니까 아무나 가져가도 되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써붙여 놨는데 아니 글쎄 적어도 한 2, 3일 정도는 걸려야지 뭐 누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시간 후에 보니까 자전거가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빨리 순식간에 사라질 줄은 정말 몰랐다. 어떻게 버려야 되지? 어떻게 버려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정말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어떻게 1시간 만에 사라질 수가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하긴 뭐 일어난 일이니까 말이 되는 거죠. 하긴 고철덩어리니까 누가 재활용 수거하는 업체에 팔아버렸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자기가 타려고 가져갔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는 그때 자전거를 탔을 때 되게 좋았어요. 자전거를 대략 27년 만에 탔는데도 그동안 자전거 타는 법을 까먹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렇게 오래될 동안 자전거를 한 번도 안 탔었는데도 자전거 타는 법을 안 까먹었다는 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전거는 한 번 배워두면 뭐 평생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안 타도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말이 맞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었는데요. 저는 27년 만에 타게 된 자전거가 되게 좋았어요.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많이 늦기는 했지만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걸 어른이 돼서 이루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기분이 좋았었는데요. 물론 결국엔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그만 타기로 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자전거를 그만 타기로 한 건 꼭 엉덩이가 아파서만은 아니었어요. 자전거를 한 달 정도 타면서 느낀 건데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부딪힐 뻔한 적이 많았거든요. 또 그게 운이 안 좋았으면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엔 엉덩이도 아프고 해서 겸사겸사 그렇게 안 타게 됐는데요. 그래도 자전거를 타본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자전거를 타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자전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자전거의 장단점을 말해볼게요. 자전거의 장점은 성취감이 부족한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께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자전거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아주 괜찮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자전거의 페달을 몇 번만 밟으면 앞으로 슝슝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쾌감이 느껴진다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같이 성취감이 부족한 사람한테 자전거 타기는 정말 좋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뭐 계속 타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 한 달 가까이 타도 엉덩이가 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오토바이나 뭐 자동차에 부딪힐 그런 위험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자전거는 성취감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정말 좋다. 자전거 운동이 건강에 좋은 건 널리 알려져 있죠. 이제 그런 게 장점이고요. 아주 상당히 괜찮은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단점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서 잘 타면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는 오토바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그런 게 또 많고 우리가 사는 곳들이 우리가 사는 곳이 그다지 넓지가 않잖아요. 넓은 곳에서 사는 친구들도 계시려나요? 아무튼 위험하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엉덩이도 많이 아프고 아무래도 그 엉덩이 쪽에 혈액이 지나가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쪽 부분에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전거에 앉는 곳이 그렇게 좁게 생기지 않고 그냥 뭐 편안하게 앉고 엉덩이도 아프지 않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자전거는 타지 않으려고요. 아무튼 뭐 자전거라는 물건은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혹시 성취감이나 운동을 위해서 타고 싶은 분들은 안전운전에 정말 신경 많이 쓰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진짜 당부드릴 말씀은 골목길 같은 곳을 지나칠 때 또는 횡단보도 같은 곳을 지나칠 때 골목길은 아주 천천히 지나가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꼭 세워놓고 이렇게 지나가기를 바랄게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하세요, 친구들. 왜요? 이번에는 적응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은 적응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적응을 하죠. 동물과 식물, 그 모든 존재들이 적응을 합니다. 단, 그 적응의 정도는 다 다르죠. 사람에 따라서, 동물에 따라서, 식물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특히나 사람이란 존재는 아주 뛰어난 적응력을 갖고 있죠. 동물들 역시도 적응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기준을 넘어버리면 스트레스로 죽어버리죠. 식물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준을 넘어버리면 스트레스로 죽어버려요.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동물의 적응 기준과 식물의 적응 기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적응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 키보드가 있다고 치자고요. 처음에는 제대로 작동하던 키보드의 어느 한 키가 어느 순간부터 작동이 잘 안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새 키보드를 살 수 없는 상태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사람이란 존재는 처음에는 불편해하고 짜증을 내다가도 금방 그 잘 작동이 되지 않는 키를 금방 기억을 하고 그 키를 누를 때마다 더 신경 써서 누르는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슬프게도 이번에는 한 키가 아니라 두 키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치자고요. 두 개의 키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란 존재는 또 처음엔 짜증을 막 내다가도 또 금방 그 두 번째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키를 기억을 하고 더 신경을 써서 타자를 치게 되죠.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짬짬짬짬짬짬 해서 이제 총 10개의 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치면 처음엔 짜증을 막 내다가도 그 키들을 다 기억을 해내고 적응을 하죠.
물론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조금 빠질 수는 있겠네요. 사실 그 정도까지 키보드가 고장나면 키보드를 새로 사야겠죠.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란 존재가 새 키보드를 샀어요. 그러면 또 금방 새 키보드에 적응을 합니다. 이번엔 만화 감상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느 만화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특히나 그림체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림체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또 이렇게 바뀌었다가 뭐 그러면은 만화를 보는 독자 입장에서 좀 혼란스럽겠죠. 만화를 감상하는 독자들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일단 그 해당 만화의 만화 감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본다는 가정하에 그 해당 작품의 그림체가 바뀌고 계속 바뀌어도 독자들은 그 자꾸 바뀌는 그림체에 또 금방 적응을 하며 당연한 듯이 계속 만화를 보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그림체가 계속 바뀌다가 나중에는 실사로 그 실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 금방 적응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그 실제 사람에서 그림으로 바뀌어도 또 금방 적응을 하면서 만화 감상을 계속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또는 그림체가 어느 정도 구분만 가능하다면은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해내고 작품별로 구분을 해서 그 많은 작가와 작가의 작품들을 다 구별을 해서 감상하는 적응을 합니다. 얘는 두 가지 예밖에 안 들었지만 뭐 아무튼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란 존재는 그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액체로 된 로봇 같아요. 그 어떤 곳에도 자유자재로 적응을 해내니까요. 물론 사람마다 그 적응하는 능력치는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많은 일들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죠. 물론 그 적응 능력만 믿고 너무 자만하다가는 몸에 무리가 와서 건강이 악화가 될 수도 있으니 너무 무리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적응하는 능력을 사는 대신에 머리털을 내주었죠. 하지만 저의 그 적응이 언젠가 빛을 발하는 순간 저희 머리털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사람은 정말 적응을 잘하는 멋진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적응 능력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되니까요. 그 적응의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이루려면 말이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하세요, 친구들. 후배요. 이번에는 감기로 인해 몸은 느려졌지만 생각은 그대로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현재 감기에 걸려 있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하는 덕분에 감기가 점점 악화되지 않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감기가 아직 다 낫지 않아서 행동이 평소보다 많이 느려졌어요.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행동이 평소보다 훨씬 더 느려져서 시간이 배로 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감기로 인해서 행동은 느려졌지만 생각은 느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생각도 같이 느려질 수도 있어요. 이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저의 상태를 가늠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을 기준으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행동이 많이 느려졌는데요. 저의 두뇌는 여전히 이것저것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새 뮤직비디오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생각들로 쉴 새 없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저는 지금 저의 상태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각이 전혀 느려지지 않았고요. 단지 이 생각을 직접적인 말로 하려고 하면 이제 말로 빨리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말 자체가 육체적인 그런 활동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말도 어떻게 보면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로 유명한 사람들이 평소 좋은 이미지로 잘 지내다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미움을 받아갖고 활동을 접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게 뭡니까? 말도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이 행동이 아니라면 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들이 활동을 접어야 할까요? 말도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행동보다도 어쩌면 더 신중함을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육체적인 수치로 1000단위, 10,000단위의 행동이 실행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일들도 때로는 이 말 한마디로 해결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단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어야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다릅니다. 어쨌든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다를 뿐이지 그 누구에게든 이 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해요. 일반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외국에서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2명이서 이제 문자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2명 중 한 사람이 상대방한테 문자를 잘못 보내갖고 그 해침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문자를 작성하는 중에 오타가 난 것인데요. 그 오타의 문자를 받은 상대방이 그 문자를 오해를 해갖고 상대방을 해치는, 그 문자를 자기한테 오타로 잘못 보낸 그 상대방을 해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고도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마도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문자적인 차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이라는 매우 특별한 문자로 그 문자 자체를 막 변형을 해가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오타가 나더라도 쉽게, 아, 얘가 그 오타가 나갖고 이렇게 이상한 문자가 보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글이라는 특별함 덕분에 그게 가능한 건데요, 외국의 문자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작용하지 못하는 면 때문에 그런 충격적이고도 황당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 뉴스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여러 일들을 봐도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말이 무겁든 무겁지 않든 말은 항상 무겁게 작용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걸어다니고 막 물건을 막 여기저기다 막 옮기고 막 그런 행동은 아니지만 말 역시도 다른 의미에서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번 감기로 인해서 말이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 때보다 느려진 것은 생각이 느려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말도 육체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통해서 육체적인 행동과 생각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생각은 젊었을 때 그대로인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는다. 뭐 그렇게 말이에요. 맞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마음은 젊은 사람들처럼 막 뛰어다니고 싶고 생각만으로는 진짜 막 젊은 사람들처럼 막 뛰어다니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생각만으로는. 그쵸? 막 뛰어다니는 거라든가 뭐 음식을 젊은 사람들이 활동성 있게 막 먹는다든가 뭐 그런 것처럼 젊은 사람들처럼 막 유연하게 막 춤을 춘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마음속에서는 마치 젊은 사람들처럼 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제 나이가 뭐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많으신 그런 어르신들보다는 그래도 나이가 적잖아요. 그분들보다는. 그런데 저도 조금 나이가 조금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걸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지금 감기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더 확실히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조금 더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운동을 꾸준히 계속 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해요. 물론 지금 그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심각한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운동을 막 하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그렇게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뭐 활동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라도 그냥 왔다 갔다 거리면서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간단한 체조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운동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 한번 꾸준히 해볼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육체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생각을 어느 정도 일치를 시키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더 확실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동 부족이지 사실은 우리 친구들은 평소에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편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운동 부족일
운동 부족인 것이지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아마도 예전같이 똑같이 활동하기는 아마 다들 힘들 거예요. 그쵸?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코로나를 조심하는 차원에서의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감기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지금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들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하세요, 친구들. 후배요. 이번에는 매일매일 생각을 정리하고 가다듬기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이미 아는 사실들도 잊어버리고 꼭 기억을 해야 할 일들도 잊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생각을 정리하고 가다듬어야 돼요. 매일매일 생각을 정리하고 가다듬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기는 해도 실수를 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죠. 왜냐하면 평소에 기본적으로 생각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화가 많이 나 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화가 많이 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물건을 막 집어들어서 던진다든지 뭐 그런 행동을 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이미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화가 많이 났을 때 물건을 집어서 던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것도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확률이 높아지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고요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화가 많이 나도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가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평소 머릿속에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실수 같은 것을 할 확률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실수를 안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의 실수들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매우 많죠. 그나마 우리 자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지만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현명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럴 수 있도록 가르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하세요, 친구들. 후배요. 조명을 바꿨는데 어떤가요? 화질 좋아졌죠?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드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할 이야기는 어젯밤 꿈을 조금 참고해 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한자 공부나 영어 공부를 하자고 꿈속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그거 20대 때 공부하다가 다 포기했어. 그런데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대 초반 때 저는 한자 만자가 들어있는 책을 통째로 외워버리겠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한자 만자를 다 외우지? 하고 있다가 한 장 한 장 그 책을 복사를 해서 한자를 가리고 그리고 뜻을 가리고 쓰면서 외우는 방식을 택했는데 결국엔 몇 글자 제대로 외우지도 못하고 복사비만 왕창 날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한자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한글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단어를 구사하고 의미를 넣을 수가 있는데 굳이 한자를 알아야 하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자는 포기한 채로 20년이 다 넘어서 한 1년 전에는 영어 공부를 한다고 또 난리를 쳤었죠. 슈퍼스타 부배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영상을 몇 개 업로드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공부했지만 그때 당시 억울한 정지로 인해서 잠시 방송을 쉬고 있었을 때였는데 정지가 풀리고 방송을 다시 하자마자 시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영어 공부도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영어 공부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젯밤 꿈에 한자 공부와 영어 공부를 하자고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꿈이 저한테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저는 저의 한자라든가 외국어 공부에 대해 아직도 확신이 없네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언어에 대한 그 이해력도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도 어젯밤 꿈으로 인해서 다시 하루에 단 10분씩이라도 공부를 다시 이어가기로 한 거예요. 언젠가 제가 저는 잠잘 때 꾸는 꿈을 믿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만은 조금 참고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제게 그랬거든요. 야, 네가 외국어 공부를 완성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완성을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더 알게 되면 좋은 거지. 이렇게요. 하루에 조금씩만 공부하는 거 어떠냐? 하루에 조금씩만 해 나가는 거야. 그렇게 꿈이 제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잘 때 꾸는 꿈을 믿지 않지만 이번만큼은 조금 참고를 하려고 해요. 하루에 10분씩만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 더 하면 뭐 한 20분 정도 할 수 있을래나?
아무튼 시간을 오래 쓰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을 오래 쓰지는 않을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튼 밤에 꿨던 꿈을 참고해서 조금씩만 외국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주로 영어 공부를. 한자 공부는 이만큼은 해야지. 하루에 한자씩만.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슈퍼스타 부배라는 영어 채널도 만들어 놓았었는데, 제가 무의식 중에 영어 공부 같은 외국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계속 했나봐요. 제가 또 영어 발음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제가 기본적인 영어 정도만 할 수 있게 돼도 영어권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 나름대로 비전이 있는 거죠. 아까 방금 잠깐 얘기했듯이 한자 공부도 하루에 한자 정도씩 해보려고 해요. 한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다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자도 알아두면 좋을 거니까 하루에 한자 정도씩만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자씩 공부하라고 해서 한자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점은 효율적으로 끈기 있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 잘 될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꾸준하게 조금씩 계속 해보렵니다. 자,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부배요. 이번에는 꿈속에서 이경규님께서 나에게 구두를 빌려주셨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젯밤 꿈속에서 제가 옷을 팬티만 빼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마침 누가 저한테 그 산 꼭대기에 사는 누구를 물어봐서 제가 안다고 했더니 그 사람 집까지 좀 안내를 해달라고 해서 팬티바람에 좀 부끄럽긴 했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 집까지 안내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팬티바람은 괜찮았지만 발이 맨발이라서 너무 걱정이 되었죠.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면 나뭇가지라든지 뭐 날카로운 돌멩이라든지 아무튼 맨발로 올라가면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요. 저한테 그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 집까지 안내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밥을 사주겠다면서 밥을 먹고 산에 올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식당에 같이 갔는데요. 그 식당에 글쎄 이경규님께서 계시지 뭐예요. 그래서 이경규님이 저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는데 맨발로 올라가냐고 하시면서 자신이 신고 계시던 구두를 빌려주실지 뭐예요. 그래서 그 구두를 신고 산에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고 나니까 꿈이 왠지 신기해서 이렇게 급히 부배의 생각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왠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마음을 좀 더 새롭게 하고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고 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엔
무기력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 자신이 스스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꿈을 꾼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꿈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죠. 이경규님을 만나뵌 적이 없는데 꿈속에서 이경규님이 제게 구두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마치 도움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은 부배처럼 무기력증에 걸리지 말고 좋은 일 많이 생기고 늘 명랑한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부배가 우리 친구들한테 늘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랄게요. 물론 저도 잘 이겨낼게요. 자,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hree,